자, 허생년 봅시다. 박지원은 실학자고요. 실학자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실사구시나 이용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관련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 이용후생. 실사구시, 이용후생.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허생전이죠. 전. 전이라는 것은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꼭 인물을 소개해야겠죠. 근데 박지원 연삼이 전의 형식을 좋아해. 거의 모든 소설이 다 전의 형식이야. 인물의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인물의 행적으로 쭉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녹화를 해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용을 읽고요. 넘어갈 테니까 혹시 못 받아 적으면 영상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허생은 목적골에 살았다라고 처음에 소개가 나왔고요. 곧장 남산 밑에 나오면 남산이라는 실제적인 장소 나오기 때문에 사실성이 부여됩니다.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간의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가난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반려주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는 것은 입에 풀칠을 하다 사자성어가 나올 수 있겠죠. 문제로 호구, 지책, 삼순, 구식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올 수 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여서 말했다. 보니까는 처가 돈을 벌고 있고 남편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단에서의 허생은 이 허생전 재밌는 게 발단에서의 허생의 성격과 그 이후의 허생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단에서의 허생은 무능한 양반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단 이후의 허생은 작가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발단에서는 그럼 누가 작가를 대변하냐? 허생의 처가 대변한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그래서 여자는 어떤 입장으로 말하냐면 실용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한다 생각하냐면 정신적 가치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고 못하면 벼슬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거를 보지 않는 이런 것도 실용성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 거죠.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히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칠, 사농공상의 순서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장인바칠이면 좀 공업이죠. 농업은 어차피 땅이 없어 못하니까. 장인바칠을 못하시나요? 순서를 말하고 있지. 장인바칠은 원래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하겠소?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년은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자, 처가 성을 내고 있잖아요. 조선시대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봉건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여자의 좀 목소리가 커진 거지. 밤낮으로 그릴 때 길껏 어떻게 하기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칠도 못한다. 장사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도둑질 나왔는데 도둑질이라는 말이 이 아내의 반감이 최고조가 된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때 아내의 반감이 최고조인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도둑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이러면 말했다. 아깝다. 내가 당초 그랬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 걸 하고 문 밖으로 휙 나가버렸답니다. 문 밖으로 휙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거 알 수 있고요.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맨날 공부만 한 사람이야. 공부만 한 선비를 우리가 뭐라면 백면서생이라 그래. 백면서생. 그리고 운종거로 나가서 시중인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성 중에 제일 부자요? 라고 하니까 변씨, 이건희를 말해줬어. 이렇게 변씨가 돈을 대주기 때문에 허생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보조적 인물이라 합니다. 허생이 곧 변씨를 집에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길게 읍하고, 길 읍하다는 인사하다예요. 문제에서 나올 때 허생이라는 사람은 좀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예의가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게 읍하기 때문에 예의가 바른 걸 알 수 있어. 인사했으니까.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라니 만냥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대부분 이 사람들이 목적도 물어볼 꼭 할 건데 이 변씨는 뭐랍니까? 그러시오라고 약간 도라이네요, 그지? 그래서 만냥을 당장 내줬어.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 없이 나가버렸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허생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생이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한테 돈을 10,000원을 갑자기 빌렸어. 10,000원만 줘봐. 그러니까 너가 우선 선생님이 다 나가니까는 무서워서 도시어. 선생님 밖에 나가가지고 저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SK텔레콤 새로 오픈했는데요. 저희가 10,000원을 들고 오시면 현금 10만원 바꿔드립니다 하고 있었던 걸 내가 듣고 와서 너한테 10,000원 빌려서 뛰어가서 바꿔다가 너한테 준 거야. 10만원을 다 줬어. 그러면 내가 감사한 상황이야? 너가 감사한 상황이야? 너가 감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당당한 거지. 어차피 내가 얘 돈 벌어줄 거니까. 확신이 있다는 건 자기가 돈 벌 수 있다는. 변씨의 집의 자전거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그지였다. 그 무슨 말이야? 변씨의 집의 자전거와 손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실띠에 수리바지 너덜너덜하고 가시는 취급을 받았으며 쭈그러진 가슴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눈물을 흘렸다. 비염이신가 보네.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허름한 옷차림 이런 것들도 뭘 보여주냐면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몰락한 양반의 외양 묘사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폐포파립 또는 폐의파관이라고 합니다. 폐포파립, 폐의파관. 허생이 나가자 모두 어리둥이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 만냥을 빌려주면 어서 합니까? 물어보니까 변씨가 말해 너희들이 알까? 얘들은 가. 그러죠. 대체 남에게 모습 빌려오는 사람은 어때? 의뢰 자기 대단히 선전한답니다. 막 자기 막 자화자찬한다는 거지. 과장해가지고 신용을 자랑해. 제가 지난번에도 100만원 빌렸는데 2천만원 갚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굴함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막 이렇게 아첨한다는 거지. 이걸 교원영색이라고 그러고. 많은 중원부원 앞뒤가 안 맞아 잘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개건 어때? 행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다라고 눈은 오만하게 떠. 이거 어때? 내가 꿀릴 게 없다는 거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거 봐서 안분지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재물이 없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이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왜 준 거야? 그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 돈을 준 거죠. 그럼 이 변신한 사람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허생만큼은 아니에요. 여기 자제와 손들보다는 안목이 높은 거죠. 안 주면 우리 이왕 주는 만냥을 주면 성명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자기 입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개인적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안성으로 갔대. 왜? 시장이 있는 곳이니까. 경기도 충청도 마주치는 곳이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거 뭐야? 제사 때 쓰는 품목들입니다. 왜 제사 때 쓰는 품목을 굳이 이 소재로 선택했는가? 제사 때 쓰는 품목을 양반이 쓰잖아요. 양반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이 쓰는 물건을 썼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집이 드럽게 가난해, 또 고쪽이 가난해. 근데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피자 한 판 시켜서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이라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될까? 아니면 돈도 없는데 돈을 1000만원씩 200만원씩 빌려갖고 뭐 유자, 귤 이런 거 다 사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피자라도 한 판 놓고 하는 게 낫지. 그게 현실적이죠. 근데 옛날 양반들은 어땠다는 거야? 지들 돈도 못 벌면서 응? 이런 거 다 사다 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허례허식이지.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 쓴 거죠.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그 뭐하고 있어? 돈 싹 다 2배 값을 사들여가 사는 것은 이런 거 우리가 사재기 또는 매점매석,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범죄행위입니다. 경제 범죄행위예요. 온 나라가 잔치날씨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 선생이 2배 값으로 과일을 팔던 사람이 10배 값을 했어. 돈 10배 벌어보네 벌써. 선생은 길게 한숨을 내셨대.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걸 보고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또 돈 벌어야지 갖고 서울에 있는 모든 오렌지를 싹 다 사보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사업을 해. 그냥 유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망하겠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길게 한숨을 내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취약한 조선의 경제구조를 보고 탄식을 한 거야.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 알만하구나. 취약한 경제구조, 유통도 안 좋고. 그런 다시 칼, 호미, 포목 이거는 제주도에 필요한 물건들 가져와서 제주도에는 말총, 말꼴랑지 싹 다 사버렸어. 말꼴랑지 뭐 만드는데? 이 망건을 만드는. 근데 이 망건도 누가 씁니까? 머리를 만드는 망건이니까 많은 거니까 양반이 쓰는 거죠. 역시 양반들 물건. 몇 해 지나면 나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쌓이지 못할걸? 이렇게 말하고 얼마 가서 망한 거지. 또 10배로 올랐어. 또 10배 벌어버렸네요. 늙은 사공을 만나서 말을 물었어. 늙은 사공이 이제 빈섬을 알려준 사람인데 역시 이야기 진행을 도와주잖아요. 역시 보조적 인물이다. 바다밖에 혹시 살만한 사람 빈섬이 없던가? 빈섬 모티프. 역시 이상향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작품에는 홍길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도국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율도국은 나라를 세우고요. 빈섬은 나라를 세우질 못해요. 이상사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율도국에서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사람들 다 산 남겨놓고 나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소통이 없어요. 이습지연의 풍파를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 흘러가서 먼 곳이라는 거지. 어떤 빈섬에 닿았는데 거기 사문과 장기라고 필리핀 쪽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실제 장소를 또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이 부여되고요. 꽃과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바열여매가 절로 이고 짐승이 떼져 놀며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는답니다. 이상향의 모습이잖아. 우리가 찬송가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만약 자네가 날 대단한 부교를 함께할 것에 라고 하는 사공이 그렇게 승낙을 했다.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와서 그 섬에 이르렀어.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둘러보고 실망했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왜? 땅이 좁아.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나오는데 이 빈섬의 한계점이 두 가지인데 땅이 좁고 덕이 엷어. 그것 때문에 국가 건설을 못한다. 부가옹은 될 수 있대. 텅 빈 섬에 사람이랑 없는데 대체 누가 산단 말이 없어. 사공이 말하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 보내다니면서 무슨 주의야? 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덕이 없으니까 이러겠죠. 덕이 없을까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게 있겠나. 이때 변산의 수천의 군도들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변산에는 실제 장소가 또 많았고 우울고 있었다. 군도가 우글거리는 것은 도둑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배층들이. 지배층의 무능함을 또 비판하는 거죠. 각 지방의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점수를 잡히지 않았어. 군도들도 감히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치를 찾아가서 우dom에 달려왔다. 처음에는 해요체를 씁니다. 아직은.
천명이 천냥을 빼앗아서 나누면 하나 한 표 얼마나 돌아가지요? 일당 한 냥이죠.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어. 아 그럴 거면 왜 도둑놈이 됐겠습니까? 그죠? 땅이 있고 저 자식이 있는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다 왜 아내를 얻고 아내, 집, 소 이런 것도 뭐야 삶을 사는 기본적 요건이란 겁니다. 논밭 이런 것까지 갈고 지내야 하지 않는가. 도둑놈 소리 안 듣고 집에서 부모의 낙이 즐거움이 있을 거고 돌아다니 잡힐 걱정하지 않고 의식 요족이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어. 나는 돈이 없어 못할 뿐이죠. 선생님이 요즘 말했다. 돈이 없어 못한다. 그 당시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도둑질하면서 어찌 돈은 걸거나 내가 능히 당신들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나가대 나오시오. 붉은 깃발 담아서 뭐 돈을 실은 배이니 많은 데 가져왔고요. 근데 이때의 허생의 모습은 우리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볼 수 있는 숙자님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 30억 갖고 올 테니까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병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그대의 뭐랍니까 원양으로 내려가자. 근데 미친놈이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친놈이다.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진짜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 그러잖아요. 호칭이 변화되죠. 비범함을 알고. 근데 이걸 또 허생도 느꼈는지 바로 따르니까 바로 반말해불지.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근데 짊어지려 했으나 몇 백냥을 못 지어.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인간의 헛된 욕망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장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냥씩 가져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핀,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지고 와라. 여자는 가족을 만들려고 그런 거고 소는 이제 농사를 경작하려고 그런 거죠. 군도들이 묻혀다 흩어나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돌아왔어. 그들 드디어 배에 싣고 빈 섬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허생이 대신 해결해버렸네. 역시 집에 좀 권력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죠.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려고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국이 잘 자라서 하늘한 새에만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시간씩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했다면 쌓아뒀다는 거죠. 나머지는 보에 싣고 와서 장기도 가서 팔았대. 해외 무역하고 있네. 장기라는 것은 30만 원만 드는 이건 실제 이것도 지명인데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흉년이 들어서 부유하고 임백량을 얻게 되었다. 돈 더 벌었네요.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 이상사회 건설을 말하죠. 이에 남녀 2,000명은 뭐라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와 이것을 들어왔을 때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뭐 나라 건설하려 했단 말이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아. 이게 한계점이죠. 빈섬의 한계점. 떠난답니다. 아이를 낳고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사람을 먼저 먹도록 해라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말하면 이상사회의 3가지 조건이 나와. 첫 번째는 뭐냐? 가족을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가 첫 번째 이상사회 조건이야. 두 번째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풍족사회가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장유 유서와 같은 기본적 윤리를 지키는 사회가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배들의 모조를 분산하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일이 없어졌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에 가운데 던져버렸어. 나 좀 주제.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뭐 불가능한 상황 얘기하고 있죠. 100만 냥 우리나라 용남할 곳이 없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야 하고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지식인들 말하는데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탁상공론, 공리공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들 말하는 거야. 말만 하는 지식인들. 응? 탄핵할 거면 탄핵하고, 응? 예, 하야시킬 거면 하야시켜야 된대. 말만 지랄하게 하고, 응? 2일날 한다 해놓고 3일로 미루고 4일로 미루고, 응? 그런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지식인들 비판하는 거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 그렇게 말만 하는 지식인들이 화근이다 말이죠. 없애야 되지라고 공리공론만 일삼는 지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허생은 나라를 두도하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것도 나라가 원래 해야 될 일이지. 은이 10만 년 남았다. 이건 변씨가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라 알아보겠소? 그러니까는 변씨가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좀 나아지지 않았대.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결국은 외양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만약 만냥을 심펴보지 않았어?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 얼굴에 기름 넣은 것은 당신들 일이요. 봐. 지도 장사해놓고 장사치와 선비를 구분하고 있죠. 허생이라는 사람이 계급의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결국 자기도 나도 사대부거든 하고 선을 긋는다는 거야.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어 하고 10만 냥을 변식에 내놓았다. 그러니까 1억 빌려가서 10억 내놔본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보겠죠. 하루아침에 주림을 건드리며 그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의 만냥을 펴도 부끄럽소. 변신은 깜짝 놀라서 저를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 이것은 장사치로서의 어떤 모습이지. 허생이 화를 내면서 날 장사치로 보는 거야. 이것도 그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이니까 이것도 계급질의 한계.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신은 가만히 그를 뒤에 쫓아갔더니 허생이 남산에 들어와서 조그만 초가에 들어가서 봤어. 늙은 할미. 허생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요. 역시 보조적 우물. 우물터에서 빨리 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조그만 초가에 누가 집이 오니 허생집이죠. 긁으면 좋아하더니 하려니 나가서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대. 이 5년이 뭘까? 이게 바로 이 허생이 실험했던 이상사회 건설을 실험했던 그 실험의 기간이죠.
돌아오지 않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치탄지네요. 부인은 뒤진 줄 알고 변신을 빌어서 그의 성이 허시라는 걸 알고 탄식했어. 왜 탄식했냐면 이제 성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제하에 묻혀 살다니 우리나라의 인재 등용 이런 것들에 대해 탄식한 거지. 인재 동용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튿날 변신을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의 집에 살아가 돌려주려 했으나 역시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답니다. 이 말은 뭐야? 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허생은 사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입장이야? 벌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벌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돈은 넘치게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허생이라는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 당신 돈을 사랑하겠소. 가끔 나로 봐서 양심이나 떨어지지 않게 이 정도만. 그러니까 안분지족하겠다 그 말이지.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히고 싶어. 변신 허생을 여러 가지 보냈으나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떨어질 땐 가면 가가지고 술도 주고 하면서 근데 많이 가져가 뭐라 그래? 나에게 재앙을 가지고 왔던가? 또 그 돈에 대한 이중적 자세를 보입니다. 방과후에 술 먹었대. 몇 해가 지났어. 근데 정의가 날라두서 갔는데 아직도 변신은 허생의 허시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돈 벌었냐 하니까 쉬운 일이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는다. 해외 무역을 안 해. 수레가 안 통해. 유통이 구출 못해. 온갖 문화가 제자리에서 자급자족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과가 나는 동네가 있으면 사과만 맨날 처먹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나가지고 사라지죠. 무려 1000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열로 쪼개면 100냥이라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종을 살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투자라고 하지. 분산투자. 그러면서 한 가지면 실패보더라도 9가지를 재미 볼 수 있다. 보통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조그만 장사ችን 하는데 근데 10,000냥 정도 있으면 어때? 하나만 싹 다 매점에서 할 수 있다 그죠. 허생의 입장에서는 10,000냥 정도면 한 물종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 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10,000냥을 가져와서 매점 해석을 해가지고 수레면 수레 전부 다 싹 다 사버린대. 그러면 이제 약초 중에 다 해서 매점 해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매점 해석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후세의 위정자들이 만약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진언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번 방법을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변씨가 물어보는 건 뭐야? 그럼 내가 마냥 줄 줄 알고 찾아왔냐? 라고 했더니 현식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당신만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 말이지. 자, 만약에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은 내가 10,000원을 빌려가서 10만원을 바꿔왔어. 그러면 내가 돈복이 있는 거야? 너가 돈복이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너가 돈복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변씨라는 사람은 원래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돈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빌려가서 그 사람 돈을 벌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 돈복이 있는 거잖아. 그의 동력에 의지해서 그 사람 돈을 벌어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돈복이 있는 놈이 나한테 돈 빌려주겠지. 근데 만약에 그걸 빌려가지고 내 사사로운 돈을 쓸 거였다면 허생은 원래 공부하던 사람이 돈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실패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을 네가 빌렸는데 네가 돈복이 있는 나한테 빌려줬을 거다. 네 아니었어도 나만 빌리면 돼. 네. 그래서 그 사람 복력에 의지해서 내가 그냥 실험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말한 건 성패를 알 수 없었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변신이 이번에는 11번째 주 보니까 난 얘기를 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 이제 시대상 말하는 병자호란 말하는 거죠. 오랑캐에 당연히 치우고 씻어버리고 하는 북벌로 말하고잖아.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소비가 활동을 뽐내고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설때 아니겠습니까? 전지해주로 왜 괴롭혀 파묻혀 지냅니까? 아니까 자고로 묻혀지는 한둘이었어. 절수제에서 뭐라면 조성기라고 이제 말하는데 등용되지 못한 인재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적국에 사실 보낼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자망에 늙어 죽었고 반기에 거서 유영호 같은 분은 군량을 존달만 재능이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가 있죠.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본 놈이 좋기 구왕 9개 나라의 머리를 살만했어. 하지만 바닷속에 번져버린 곳은 도대체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취약하니까 변씨가 한숨만 쉬고 들어갔다. 변씨는 원래 이완, 실존 인물입니다. 사실성 부여하죠. 잘하는 사이였다. 이완은 단지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양, 보통집,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 인재 등용하려고. 변씨가 허생 이야기했더니 이래 깜짝놀라면서 그이하다. 정말인가? 그는 이름이 무엇이라는가? 저는 상종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이름도 모른답니다. 그는 2인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군.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정들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근데 문 밖에 혼자서 기대했어. 면에 들어봤더니 연유를 얘기는 허생 못 듣는 채. 이거는 이제 위정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술병이나 내놔. 술 막 혼자 먹고 있어. 대꾸도 안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밤늦게 부르게 했어. 그러니까 허생이 또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것도 부정적 관점이 있는 거고. 몸두발 몰라면 나라 안에서 어지는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이 손을 좀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말만 많지. 이런 말이죠.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이 있느냐? 헤라 체스를 좋아해. 높은 벼슬이 있는데. 근데 대장 이후로 얘는 하고 체스지. 뭔가 바뀌었죠. 그다음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단어법이죠. 내가 완용선생, 제갈공명 같은 인재를 추천하겠으니 네가 읽는 게 아니라서 삼고초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해결책이 인재 등용이에요. 3가지 해결책을 말할 건데 첫 번째 인재 등용을 말했어.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안 된다 그래. 제2의 계책을 말하니까 제2란 모른다! 이 말은
제1이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인재동이 제일 시급해 이 말이지. 선생님 웬만하다 이들의 간첩의 문제에서 수도시 말했어. 명나라 장졸들은 조선의 옛 은혜가 있다 하여 그 장군이 많이 우리나라 망명해서 정치를 떠들고 있으니 조정의 청실에서 종실의 딸들을 논내어서 그들의 친히 보내고 훈적 공기들에게 빼앗아서 그들 나누시 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제안은 명나라 후손들에게 우대를 해줘라 이 말인데, 사실 이거는 해결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을 작가가 왜 넣었냐. 니네가 친명배청이라고 명나라 친하게 되고 명나라 배척이었나 말하지. 근데 실제로 니네가 명나라 친해? 아니잖아. 명나라 후손도 우대 안 하면서 무슨 소리야? 라고 친명배청 사상을, 허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해결책을 넣은 거야. 또 머릿속에 대면 어렵습니다 라고 하잖아. 이것들을 저것들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가장 쉬운 일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대의, 북벌론, 천하의 호골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 먼저 섭자를 보내지 않고서 이거 지피, 직이면 백전, 무패 이 말이잖아요. 성공할 수 없는 법. 지금 만주 정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라 중국과 친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먼저 굴복했지. 그래서 먼저 지금 군신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니 가장 믿어 우리를.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고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는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해를 가려고 머리를 변발하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곤과 벼슬을 하고 그 서민은 멀리 강남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전나라의 실정을 염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남아있던 한족들의 호국을 결탁해가고 천나라에 쿠데타 일으켜버려. 그러면 우리나라에 치욕을 실 수 있다. 또는 명나라 황족에서 그게 구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청나라 애 중에 괜찮은 애를 짚어가지고 걔를 왕으로 추대해버려. 그럼 우리나라는 왕을 추대한 민족이잖아. 그럼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지.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청나라 그렇게 치고 싶어? 그러면 가서 정탐해갖고 거기다 왕을 추천해보든가 아니면 쿠데타 일으켜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욕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힘없이 말해서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라겠습니까? 라고 허례허식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꾸짖어 말했다. 자, 세 번째 것도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정탐하기 쉬워요? 어렵죠? 이것도 왜 말하는 거냐면 니네가 북벌 하는데 북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 것도 말한 거야. 그럼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인재등용, 두 번째가 명나라 후손의 우대, 세 번째가 청문무를 배워서 청나라의 왕을 추천해라. 이거가 되는 거지. 세 가지에서 두 가지는 북벌론과 그 친명배청 사상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기 위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해결책은 인재등용이죠.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설다 있는 가.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은 상인이 있는 것이고 상이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거. 머리털 한 대면 송곳같이 묶는 것이 남처 오랑캐 숲속에 지나지 못한대.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을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옛날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옛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말을 근거를 대고 있지.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우룡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면서 북벌을 하겠다면서 그까지 머리카락을 아끼고 장차 말을 들리고 활을 들고 상을 던지고 활을 당겨 소리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을 한단 말인가. 세 가지 들어 말했는데 한 가지도 못해. 너 신이만 신하지 자식아 이 말이죠. 신이만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인가. 너 같은 년은 칼로 목을 따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놀래가고 대장 도망가죠. 이런 것들도 해악성을 주는 거지. 얼마나 못났으면 이 여염집에 사람이 칼 들었는데 장군이라는 한 놈이 도망가 버렸어. 이튿날 근데 여기까지가 갑자기 절정이고 갑자기 결말이 한 줄로 끝나봅니다. 이튿날 다시 한번 봤더니 성 비어있고 허생 한국 쳤더라 이런 걸 설화적 결말을 하는데 이거의 효과는 허생의 이인다움이 부각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설화적 결말이니까 여운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당시에는 수용하기 힘든 어떤 그런 너무 파격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의 한계점 때문에 이렇게 결말을 마무리 지었다는 거죠.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허생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말했던 아까 이상사회의 조건 세 가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가지 해결책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인지 풍자한 것인지 요것들 위주로 내용을 보시고 마지막 결말 열린 결말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학습활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는 여기에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4번에 당대 현실가 더 나왔죠. 그거 좀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여기까지가 허생전